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어민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기금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수혜 대상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지원을 작년보다 13.2% 축소해 약 706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농업인이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등의 돈을 맡기면 정부 예산으로 추가 장려금리를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기금으로 결과적으로 정부의 농어민 이자 지원 금액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금융위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전체 농어민 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해당 저축 상품에 대한 농어민의 선호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상품은 지난 2017년에 개편되면서 5년 만기 기준의 장려금리가 2.5%에서 1.5%로 떨어졌고 연간 납입금액 한도도 240만 원에 불과해 가입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수혜 대상을 취약 농어가로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금융위가 진행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현 제도를 취약 농어가에 대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사업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이라면 일반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기준 전체 농가의 87%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대로 개편될 경우 고령 농어민이나 신규 영농 청년 등 정부가 선정하는 특정 취약 농어가만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금융위의 제도 개선 작업과는 별개로 농업계에서는 240만 원에 불과한 연간 납입 한도를 늘리고 장려금리를 인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40여 년간 상품 구조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 역시 납입 한도 확대와 장려금리 인상, 가입 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농식품부 역시 농업계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 근로자나 다른 계층에 비해 농민이 여전히 열의에 있는 만큼 수혜 대상을 축소하기보다는 대다수 농가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유지돼야 한다며 납입 한도 확대와 장려 금리 인상 등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개편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농업계와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혜입니다. 네, 정부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인경 기자와 알아보죠. 김인경 기자, 먼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정확히 어떤 상품인가요? 네, 이름 그대로 농어민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1976년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40년 넘게 농어민의 재산 형성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농축협과 수협, 또 산림조합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축 상품이다 보니까 금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 금리 매년 다른데요. 올해는 2.45%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장려금리를 얹어서 줍니다. 장려금리는 상품과 또 만기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 농어민 상품의 만기 3년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0.9%, 또 저소득 농어민 상품의 만기 5년으로 가입할 경우 연간 최대 4.8%의 금리를 더 얹어줍니다. 네, 만기 5년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4%가 넘는 금리라면 기준금리가 1.5%인 요즘 같은 시대에는 꽤 좋은 상품인 것 같은데요. 언뜻 보면 그럴 수가 있지만 네. 중요한 건 납입 한도입니다. 이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납입 한도는 연간 240만 원에 불과합니다.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 농어민 상품의 경우에 3년 만기로 가입한다고 해도 3년간 원금이 720만 원이라
이자를 따져봐도 37만 2천 원에 불과합니다. 농어민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대로 가입자가 점차 줄어드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 57만여 계좌에 또 잔액은 1조 6천억 원 이상이던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10년이 지난 2017년 30만여 계좌로 계좌 수는 반토막 났고 잔액은 9,500억여 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농업계가 그동안 지원 확대를 요구해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본금리는 매년 내려가는 데다 지난해 제도 개편으로 장려금리도 크게 낮아져서 목돈 마련이란 이름이 갈수록 무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간 납입 한도도 늘리고 또 금리도 높여줘서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농업계와 농협, 국회 농해수위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이 농어민들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개편을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금융위는 이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또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령 농가나 아니면 새롭게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 농부 등 정부가 선정한 특정 농어민만 혜택을 받도록 바뀔 전망입니다. 현재 상품대로라면 전체 농가의 87%가 가입 대상이 돼서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 반면에 앞으로는 특정 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줘서 선별적 복지를 실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도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사업 성격을 기금 사업에서 예산 사업으로 바꾸고 또 담당 부서도 금융위에서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혜택의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 농업계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경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 사업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농협식품 사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농협의 가공 공장들은 여전히 그 규모가 영세합니다. 전국 108개 가공 공장 중 연 매출액이 10억 원도 안 되는 곳이 40%가 넘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개선 방향은 없는지 오주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식품 산업의 성장 속에서도 지역 농협의 가공 공장들이 매출 상승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간 전국 51개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한국능률협회와 외부 컨설팅을 실시해 개선 방향을 모색한 겁니다. 그 결과 한국능률협회는 컨설팅을 실시한 51개 가공공장 중 33개소가 판매 관리와 경영 효율이 모두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부 가공공장은 업종 변경이나 사업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가공공장의 유통 경로별 판매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전체 생산량의 74%를 개통 매장이나 외부 판매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품업계의 새로운 유통 채널로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는 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대부분 공장에서 기획과 판매, 생산 부분이나 인재 육성 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경영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근 이슈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능률협회는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식품사업 관련 계열사와 부서 간 역할을 정확히 나누고 지역 농협 가공공장은 제조나 생산 위주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대로 기획과 개발 등을 직접 수행할 공장과 생산활동만 수행할 공장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식 등입니다. 또한 식생활 및 가구 형태 변화 등을 반영해 즉석밥 같은 간편 대용식, 슈퍼푸드를 활용한 식사 대용식 등 새로운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농협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기본으로 가칭 농협 밥상과 같은 먹거리 상표를 등록하고 매장을 특화해 농협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전략도 제안했습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지역 농협의 가공공장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대형 청과 도매법인인 한국청과가 가락시장 판매 위탁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가 발표 이틀 만에 잠정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완전 철회가 아닌 만큼 언제든 수수료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청과는 지난 19일 출하자들에게 농산물 판매 위탁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가 이틀 후 잠정 보류했습니다. 품목마다 거래 금액의 4%에서 7%로 나뉘어 있던 위탁 수수료율을 최대 수준인 7%로 통일하고 대신 표준 하역비를 한국청과가 부담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인상안이 발표되자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가락시장은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 반입 물량이 많아 높은 수익을 누리고 있다며 한국청과의 인상 추진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표준 하역비는 3%에서 7%까지 4%나 인상을 해야 되는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표준 하역비를 농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청과 수수료 인상을 한국청과의 수수료 갑질이다.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국청과는 지난 21일 인상안을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국청과 관계자는 출하자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고 농식품부 요청도 있어 위탁수수료 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한국청과의 위탁수수료율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이번 일로 가락시장 내 다른 도매법인들도 수수료 인상 시도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청과가 위탁 수수료를 농안법상 상한선인 7%로 갑자기 인상한 것은 출하자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출하자 관계자 등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했기 때문에 그 과정 역시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출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대통령직 속의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이른바 농특위가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가 농특위 설치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내년 봄이면 농특위가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 농어촌 문제의 범정부적 해결을 위한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특위가 10년 만에 부활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처음 설치된 농특위는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급인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됐다가 2009년에 폐지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농특위 재설치를 놓고 국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사실상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농특위 출범이 본격 가시화된 겁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른 농특위의 주요 협의 내용은 총 5가지. 농업, 농어촌 중장기 발전 방향과 농촌 복지 증진, 지방 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그리고 먹거리 안전과 농업,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등입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농어민 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도 각각 12명 이내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농식품 관계자는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봄에는 농특위가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농업계의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이슈엔 사람입니다. 건강을 위해선 알록달록하게 먹으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음식의 색깔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효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재배한 우리 농산물에도 아름다운 색깔을 입히는 남자가 있습니다. 농산물도 이젠 컬러 시대라고 외치는 김명수 대표를 신건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귀농한 지 이제 1년 6개월 차 초보농사꾼 김명수 대표. 20년 동안 차량 정비기사 일을 하다가 연고도 없는 경기 안성으로 내려와 3,300제곱미터 규모의 목이버섯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2018 농식품 컨테스트 본선에 올라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개발한 컬러 배말랭이입니다. 경기도에서 나오는 배 물량의 50% 정도가 안성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총 730농가 930헥타르에서 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된 배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 또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컬러 배말랭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안성 지역의 농가 소득 증대와 농산물 소비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개발한 컬러 배말랭이. 김명수 대표가 직접 기르는 비트는 색이 빨간 배말랭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원료 중 하나입니다. 비트도 쓰지만 이 가지도 속 안에를 보면은 이렇게 빨갛거든요. 근데 비트 잎 줄기도 이렇게 빨간색 원료로 쓰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 컬러 배말랭이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인공 색소로 색을 낸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 색을 입혔다는 점입니다. 모든 농산물에는 색상이 있는데요. 색상이 있는 농산물에는 그 고유의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비트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배에는 그런 성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에 비트를 착색을 시켜서 비트에 있는 성분과 배에 있는 성분, 즉 하나의 농산물을 먹을 때 두 가지 농산물의 영양 성분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재배한 비트를 곱게 갈아서 누룩을 넣어 발효액을 만들고 꾸덕꾸덕하게 말린 배를 담그면 고운 빛깔의 빨간 배말랭이가 완성됩니다. 누룩 발효액으로 색깔을 입히는 방법은 특허청의 특허를 받기도 했습니다. 노란색 배말랭이는 치자, 초록색 배말랭이는 시금치로 색깔을 입혔는데 모두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겁니다. 컬러 배말랭이를 만들면 농가 소득도 증대가 되고 농산물의 콜라보로 인해서 비트 농가도 소득을 올리게 되고 시금치 농가, 치자 농가도 소득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 배말랭이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천연 발효 컬러 배말랭이는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어른, 아이,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말랭이로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로 우려 마셔서 과일 차로도 마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시리얼과 먹을 때는 조금씩 썰어서 넣으면 우유와 같이 먹으면 시리얼도 먹을 수 있고요. 배말랭이 외에도 경기도 안성의 친환경 쌀과 직접 재배 중인 목이버섯에도 색깔을 입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공품을 만들 예정이라는 김명수 대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목이버섯 농장에도 가공품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목이버섯의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식이섬유를 다른 농산물에 또 입혀서 두 가지 농산물을 콜라보를 시켜 그 많은 영양 성분을 우리가 섭취해서 농산물의 소득 증대 또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옛말이 있듯 알록달록 색깔을 넣은 컬러 농산물은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맛과 영양까지 좋아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MBS 뉴스 신건입니다. 충남 아산시 도고면에서는 쪽파 수확이 한창인데요. 특히 요즘 수확하는 노지 쪽파는 잘 무르지 않아 김장용으로 인기라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알싸한 쪽파향이 코끝을 찌릅니다. 40-50일 전에 파종한 것으로 어느새 어른 손가락보다 더 자라 수확이 한창입니다. 쪽파는 파김치로 담가 먹기도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김장 재료기도 합니다. 특히 아산 도고면에서 수확하는 노지 쪽파는 맛과 영양은 물론 잘 무르지 않는 특성까지 있어 김장용으로 제격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기온의 차가 심해서 쪽파가 야무지게 그리고 기르는 기간이 길어갖고서 김치를 담았을 때 향도 좋고 영양도 좋고 무르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이 지역은 깨끗한 물과 큰 일교차 등 기후 조건이 좋아 200여 농가가 쪽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수확량은 연간 5,000톤, 전남 보성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물량의 20%를 넘게 차지합니다. 시하고 협조하에 보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소득 5천만 원 창출에 의해 하는데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 그리고 우리 아산말건 도고쪽파 많이 좀 이용 좀 해주시고 향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성장 속도도 빨라 보통 3모작에서 최대 4모작까지 가능한 쪽파.
농가 소득을 높여주는 효자 장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농협중앙회는 26일 서울농협중앙회에서 사단법인 강원도민회 중앙회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향마을 가꾸기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고향마을 가꾸기 활동을 통해 도농 간 교류를 확대하고 도시민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 공동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재경향후회로 협력 사업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농촌 공간의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첫 대형 산불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중 100건이 11월과 12월 사이에 집중된 만큼 이 기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기간입니다. 이에 산림당국과 각 지자체들은 산림 근처에서 농업 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을철 산불 원인 10건 중 7건이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라이터와 같은 입산 금지 물품을 산에 가지고 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은 고춧가루 294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유통된 고춧가루는 시가로만 40억여 원에 달하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배추와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충남 천안에 자리한 입장저수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가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장저수지는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거봉포도 농민들의 농업용수 공급원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주민 3분의 2 이상이 반대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9일 충남도로부터 태양광 발전 전기 사업을 허가받는 등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 설치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증권 시황 전해드립니다. NH투자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증시 훈풍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지만 기관이 사자세로 전환하며 2090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도 이틀 연속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4포인트 상승한 2099.41을 기록했고 코스닥은 5.31포인트 오른 700.6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1,951억 원, 193억 원씩 순 매수했고 개인은 2,115억 원의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세가 우세했습니다. 운수장비가 3% 가까이 상승했고 건설업과 전기가스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음식료품은 1%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현대차가 저가 매수세 유입에 6% 이상 급등했고 현대모비스도 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국 화장품의 중국 수출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소식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삼성카드는 정부의 수수료 개편안 발표에 약세를 보였고 전일 9% 가까이 급등했던 셀트리온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 강세를 기록했고 오늘 일본 증시는 오름세로 중국 증시는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0.5원 오른 1129.4원에 거래를 마쳤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914%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